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까보기가 있는데 다른 데 보니까 뉴스 쪼개기가 있더라고요. 자,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남긴 댓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전말은 한 누리꾼이 계약을 더 늦출 필요성이 있다고 조희연 교육감의 SNS에 글을 올리자 조희연 교육감은 이 댓글에 답글을 남기면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계약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해당 댓글을 삭제했지만 해당 게시물에는 현직 교사들의 날선 비판과 실망을 드러내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조희연 교육감은 저의 신중하지 못한 페이스북 댓글에 상처받으셨을 전국의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며 3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색이 교육감인데 전국의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러네요. 전국의 교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뭐 이래 되는 거 아닌가? 좌파들은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저것들이 선생님은 일본식 발언이라고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더니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브리핑을 듣고 앞서 말씀드린 조희연의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저는 모든 걸 떠나서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참 가볍고도 가볍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30년 세월을 글을 쓰고 있지만 모름지기 글이라는 것은 그 글로 인해서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글로 인해서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그 글 속에 다분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학교는 그야말로 지금 초비상 시국이 아닙니까? 계속되는 개학 연기로 인해서 수업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법률적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원장은 돌봄 교실 운영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교대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생각을 해보시죠. 아이들이 만약에 계약을 해서 그 교실 안에 누가 하나라도 만약에 감염자가 있다 이런 식이 돼서 그 아이가 집으로 간다 그럼 집에 있던 식구들이 또 걸린다. 큰 문제죠. 큰 문제. 이 지도자의 가감한 결단이 없으면 행하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러한 노고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한민국 교사 전체가 이 일을 안 하면서도 월급 받아 희망나가는 존재로 폄하하는 듯한 글을 쓰고 있으니 이보다 더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조희연이 SNS에 답글을 달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이렇게 한가로운 교육감이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초기 방역 실패 그 무능으로 인해서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학부모와 교사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학과 아이들의 안전인데 앉아서 SNS에다 댓글 달 정도의 교육감이라면 조희연이 참 대단합니다. 지금 우한 폐렴 문제로 도대체 이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나
이 학생들의 안전은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거 밤새 고민하다 뜬 눈으로 맨날 며칠을 세우다 코피가 터지고 이래도 모자랄 교육감이 SNS에 교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있으니 이보다 더 가볍게 사태 파악을 못하는 교육감이 전 세계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사과드린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조연이 스스로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사 전체를 마치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존재로 알고 있는 교육감. 이런 교육감을 교사들이 어떻게 믿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교적 교사들도 가만히 있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이 몰려다니면서 습지를 하지 말고 이런 교육감인데 쳐들어가서 정교적인 맛을 보여주라 이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데 에이 같은 좌파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조희연이 앞에서 이거 해요? 그거 아니야. 당신들을 향해서 명색이 교육감이란 사람이 월급만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매도했는데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교육청의 모습을 보면 조희연뿐만 아니라 교육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들이 얼마나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지난 5일일 겁니다. 아마 시도교육청이 교육청 요청에 따라서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학교에 교원 재택 복무 지침을 내린 문서입니다. 이게 빨간 줄 친 거 한번 보세요. 제목이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드는 게 가족도 못 보는 재택근무 이런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하하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복무 지침에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근무 장소에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카메라 등 촬영 장치를 반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 장치도 반입하면 안 된다. 게다가 컴퓨터에는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설치해 사용하라는 내용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재택복무 지침입니까? 조희연이 이게 말이 되는 재택복무 지침이냐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도대체 이따위 정책을 만든 놈이 누군지 이걸 찾아내서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책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을 펼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건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이 교육청까지도 모든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걸 보면 고민하는 흔적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교사들은 재택근무 시 숙소를 잡아서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까? 교육청이 재택근무의 뜻을 모릅니까? 재택근무로 말 그대로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일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집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 방침을 내리면서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카메라 등 촬영 장치를 반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까? 재택근무를 집에서 하지 말고 호텔 하나 빌려서 모텔 하나 빌려서 그 차 밖에서 하고 있으라 이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사들은 재택근무하면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합니까? 핸드폰 카메라 기능 없이 일반 전화만 써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비정상적인 재택근무의 방침을 만든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지침을 허가해 준 놈은 또 누군지 교사들은 반드시 찾아내서 문책을 촉구해야 됩니다. 이 교사들도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물론 뭐 정교수가 많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바로 저처럼 이런 문제를 딱 꼬집어서 딸락 들어야지. 이건 뭐 하는 거냐고. 그렇다고 하루에 호텔비 20만 원 줄 거야 이렇게 나와야지. 집구석에서 재택근무하는데 아무도 출입 못시고 가족들은 다 어디 가나 그러면. 무엇보다 조 의원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잘못됐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방침을 내려야 하는 게 교육감으로서 해야 될 직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짓거리가 여유롭게 SNS에 글이나 올리고 교사들을 패배하고 있으니 솔직히 좀 교육감 그 자리에 있는 게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희연씨, 솔직히요, 조희연과 관련된 논란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아주 때만 되면 어디 무슨 없는 놈 제삿날 돌아오듯이 꼭 심심하면 하나씩 터뜨립니다. 지난해 교실 내에서 정치적 교육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인원고 사태에 대해서 조희연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부 학생의 친일적 발언을 지도하다가 나온 우발적 발언이고, 학생에게 너 일배냐라고 말한 정치교사들을 옹호해주는 발언을 해서 학생들과 교육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조희연. 당시 조희연은 입장문까지 발표하면서 논란을 더 가중시켰던 장본입니다. 당시 조희연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학생들도 성찰해야 한다. 섣부른 신념하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기성세대로서 교육자로서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섣부른 신념하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게 당신이 지금 이래 된 거야, 이 양반아. 학생들에게 성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꼬라지가 됐다고. 섣부른 신념과 독선으로 흘러서 우리 사회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짓거리를 당신이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일배냐, 조국 교수는 가짜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정당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유 진짜 교육이 썩어도 이렇게 썩었나 싶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교육자의 입장문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정치인의 입장문 아닙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뜯어보고 뒤집어보고 뭐 끄집어 내려서 보든지 별짓을 다 해도 제 눈에는 정치인의 입장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조희연이 인원고 사태가 났을 때 학생들에게 일배냐고 물어봤던 정치교사들에게 그때 제대로 된 처분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조희연의 실책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희연은 자사고 폐지 주장이 나왔을 때도 자신의 자식은 외고 해외 보딩스쿨을 거쳐서 영국 사립대에 진학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내 자식은 되고 내 자식은 안 돼 이런 논란까지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은 어찌든지 좋은 데에서 외고를 통해서 해외로 유학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들 딱 학교 졸업해서 끝나니까 그 학교 없애야 된다.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똑같이 가. 이런 자들이 교육감입니다. 아무리 좌파 교육감이지만 좌파들 봐도 참 웃기는 교육감 아닙니까?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니 지금 교사들에게 결국은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교사들이 분노했으면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교육청 청원 게시판 서버가 폭파까지 됐겠습니까? 우와, 열받는다. 이게 그러지 말고 열받으면 수업 딱 닫아놓고 교육청으로 전부 쳐들어가라고. 전국의 교사들 본때를 보여야지. 앉아서 청원 게시판 서버만 폭파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심심찮게 한 번씩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조희연 교육감이 스스로 선택할 차례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 앞으로도 조희연은 계속해서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교육감 그만하고 일반 민초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면 그러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조희연 씨. 그것이 바로 조희연 개인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고로 교육감 정도 된 교육자라면 자신의 잘못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육부 장관이란 유언에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교육감까지도 자기 잘못을 모른다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온통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책에 붉은 물감만 칠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감 자리에서 내려와서 저기 충청도 어느 산골에 가서 후학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과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진실이 담긴 정직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이 조희연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사 여러분, 아마 교사 생활하면서 돈 안 받고 일 안 하고 월급 타간다는 이런 손가락질, 그것도 당신들이 한때는 존경했을지 모르지만 조희연이라는 교육감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도 열 안 받습니까? 열받는 분들은 교육청에 따지러 가셔야 할 것이고, 열 안 받는 분은 계속해서 그냥 일 안 하고 돈 받고 사십시오. 자, 오늘도 하루 무사히 지난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까지 오늘 발표된 이상,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대구, 경북, 서울을 응원해야 됩니다. 힘내라마 대구, 경북, 힘내시오 서울.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문재인 끝. 지금까지 손석희 TV 뉴스 까보기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